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 미대오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시계는 억대가 넘어가는 현실성 떨어지는 시계 리뷰가 아닌 현재 기준으로도 1000만원 언더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롤렉스다운 롤렉스면서 가성비 최고인 팔방미인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롤렉스 데이트저스트 레퍼런스 넘버 116234 10포인트인데요. 이런 시기에 이 시계만큼 데일리워치로 안성맞춤인 시계가 또 있을까 싶어요. 이 롤렉스는 일단 단종된 36mm 제품이고요. 제가 시즌2 처음 시작할 때 데이트저스트 16014 추천해드렸었죠. 1601 단종되고 무브먼트가 3135로 업그레이드돼서 나온 게 1614였고요. 그 1614 단종 후에 운모, 그러니까 아크릴 글래스가 사파이어 글래스로 바뀌면서 16234가 나왔고요. 그 후에 레퍼런스 6자리인 116234가 나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계가 그 116234고요. 이런 데이트저스트 라인은 사실 시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그분들 눈에는 16014나 16234나 116234나 심지어 더 현행인 126234까지도 다 똑같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성비로는 퀵체인지 되는 구형인 16014가 입문용으로 제일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다 하는 관점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무브먼트 자체가 3135 무브먼트로 바뀐 첫 모델인데 이때부터 116234까지 롤렉스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3135 무브를 쭉 썼기 때문에 16014나 16234 그리고 116234 역시 같은 심장을 가진 거죠. 그래서 가성비로서 참 많은 것을 가진 16014가 최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소개하는 116234 이 제품은요, 외관이 확 신형틱한 그런 모델이에요. 1601부터 깡통틱한 디자인이 늘 같았다고 쳐보자면 1960년대 초부터 주빌레 브레이슬릿이 시작됐으니까 1965년인가 64년 그때부터겠죠. 그러니까 거의 40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완전 신형으로 바뀐 첫 모델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요, 내가 16014를 착용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는 눈이 발전한 거죠. 발전해서 다른 사람들 손목에 있는 데이트저스트에 비해 내 16014는 뭔가 좀 덜 반짝거리는 것 같고 무게도 좀 가벼운 것 같고 흔들면 힘없이 덜렁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죠. 투자로 빈티지를 사놓은 건 사놓은 거고 데일리로 착용하려다 보니까 뭔가 부형틱한 게 질리는 시기가 반드시 와요. 그러면 이제 때깔이 다른 정품 다이아가 박힌 그런 시계도 착용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좀 넘어가면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하나 사두시면 매일매일 평생을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고 심지어 물려줘도 촌스럽지 않은 그런 시계인 팔방미인 116234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왜 116234 10포인트를 추천드리는지 하나씩 꼽아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종된 시계. 시계 투자의 기본은 단종이에요. 늘 제가 강조를 해드려서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어떤 컬러의 다이얼도 모두 잘 어울리는 시계. 116234부터는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 그리고 뒷장식까지 전부 신형틱하거든요. 그리고 묵직하고 그래서 어떤 다이얼을 가져다 놔도 예쁘긴 해요.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싹 사라진 그런 시계예요. 청판, 검판, 흰판, 음판 뭐든지 관계없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썬레이 다이얼만큼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극강의 가성비. 2022년을 기준으로 16014가 500만원대에서 600만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치면요, 두 번이나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인 116234가 아직도 1000만원 언더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그것도 10포인트 다이아가 박힌 모델이. 이 정도 금액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델들 중에 가장 신형틱한 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이아 얘기 나온 김에 네 번째 장점을 정품 10포인트 다이아, 이게 장점이라고 알려드릴게요. 롤렉스나 스위스 시계들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가끔 보면 이야기가 좀 많은 편인데
다이아몬드를 조금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롤렉스에서 인덱스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오리지널 10포인트 다이아는요, 싸제 커스텀으로 흉내내기 힘든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이아의 퀄리티까지 일반인이 구분해낼 수는 없어도 전체적인 시계의 텔을 봤을 때 뭔가 좀 더 견고한 완성도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고급 주얼리만 취급하는 멜리 다이아몬드 제조업자들이 정확하게 커팅해서 생산한 싱글컷 멜리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되게 높아요. 여기서 멜리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0.1캐럿 이하의 조그만 다이아를 말하고요. 다른 말로 한국에서는 이걸 스부 다이아 아니면 참깨 다이아 이렇게 불러요. 들어본 적 있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여튼 이 멜리 다이아의 싱글 컷들은 대부분이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롤렉스에서 사용하는 이 싱글 컷 멜리는 D부터 F 컬러를 사용하고요. 뭔지 모르시겠죠? 이 표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D에서 F까지는 가장 순백색에 가까운 컬러를 띠는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D에서 F 등급까지가 그 아래 점점 탁해지는 다이아들에 비해서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IF부터 VV, S1 등급을 가진 다이아들로만 채택해요. 이 등급은 다이아 내부에 이물질이나 표면 긁힘이 수십 배 확대해서 보더라도 이물질을 분간해내기 어려운 정도의 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다이아랑 싸제로 커스텀한 다이아는 그 컬러부터 순도까지 완성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단가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품 10포인트 다이아는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16, 234 다섯 번째 장점, 어떤 액세서리와 레이어드에도 찰떡. 여섯 번째 장점, 속이 꽉 찬 브레이슬릿이 주는 중량감. 16014, 16234까지는 브레이슬릿 보시면 텅 비어있어요. 뒷장식도 구형은 경첩의 바가지 버클인데 116, 234는 견고하고 두툼한 뒷장식에다가 히든 클라스프로 전체면이 반짝반짝 빛나죠. 엄청난 외관 차이를 보여요. 일곱 번째, 히든 클라스프가 주는 사치스러움. 지금 나오는 126, 234는 뒷버클 바가지가 다시 부활했거든요. 아직도 116, 234의 브레이슬릿 때문에 구형을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행은 돌고 도니까 아마 그 다음이나 다다음 신형은 또 히든 클라스프로 재출시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덟 번째, 젊고 세련된 화사함. 스틸인데 5선 밴드에다가 속이 꽉 차다 보니까 반사면이 많아서 엄청 반짝거리고 화사하고요. 롤레조나 금통류에 비해서 훨씬 영해 보여요. 아홉 번째, 꾸준하게 늘어가는 수요층. 이 시계는 이보다 구형인 16234로 채울 수 없는 신형 감성이 있고요. 당연히 이보다 신형인 126, 234도 채울 수 없는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명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시계는 아직도 찾는 분이 많은 시계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시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한 이 정도로 나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이거를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데일리워치로 이만큼 화려하고 극강의 가성비를 가진 시계는 없고요. 기왕 구매하시는 거 조금만 욕심내시면 큰 가격 차이 없이 인그레이빙 있는 걸로 구매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인그레이빙 있고 없고는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부연 설명드리자면, 인그레이빙이라는 거는 시계 안쪽으로 보시면 롤렉스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16234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보다 구형은 당연히 더 없겠죠. 신형 감성 느끼시려면 꼭 인그레이빙 있는 모델 116, 234는 2004년부터 출시가 됐는데 초기 모델은 또 인그레이빙이 없어요. 통상 Z 단위 정도부터 인그레이빙 각인돼서 나왔기 때문에 각인 꼭 확인하시고 있는 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포인트 정품 다이아 장착된 걸로 구매하시면 평생 착용하시기 무난한 시계를 구매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묻거든요. 데이트저스트 36mm가 남자가 차기에 이제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롤렉스의 36mm 데이트저스트는요, 시그니처 모델이고 시그니처 사이즈예요.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빅페이스를 많이 찾으니까. 근데 36mm 롤렉스는 케이스의 사이즈랑 관계없이 브레이슬릿을 액세서리 감는 느낌으로 차는 시계이기 때문에 작다, 크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팔찌 느낌으로 착용하시는 유니섹스 워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추천드린 롤렉스 데이트저스트 중신형 모델 36mm 116234 10포인트 다이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